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비를 볼 텐데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지명이 됐던 모즈타바가 첫 번째 성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83달러까지 안정을 찾았던 유가가 95달러를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치광이 악당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이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지켜봐달라, 또 이렇게까지 또 발언했단 말이야. 이렇게 됐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 특히나 두산에너비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일부 달려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동성에서 막연하게 또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해서 매도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 종목군들과는 다르게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에 실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목표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두산에너빌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이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런 발언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고, 하루는 이란 쪽에서 공격했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이 뉴스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니라 이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변동성 안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을 보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108만 주가량의 물량이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외인들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1조 6천억 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 선물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4천억 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숏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이 물량에 대해서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이 있었고요. 이 안에서 선물에 대한, 특히나 선물에 대한 포지션 안에서 10조 8천억에 대한 이 물량에 대해서 하방을 바라보고 저 물량을 집어넣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두산에너비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죠.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개별적인 이슈,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더욱더 크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불안감을 또 느낀다라고 해서, 특히나 이 윗구간에 접근해서 이제 막 본전에 왔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기보다도 우리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서 정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호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원전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가가 상승했을 때 전력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 원전으로서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한번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근에 주가 급등을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이 필요한 이 구조적인 부분들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로 원전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매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차례 눌림을 가져간다. 만약에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의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 기회 구간으로서 우리가 체크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들께 매도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또는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 이때는 전쟁 이슈 위에 결국은 지수가 20%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을 때 바닥권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때는 유가가 120달러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이 120달러 부근에서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도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로 바꿔 말했을 때 주가는 급락하기보다도 빠르게 바닥권을 잡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두 차례 구간에서 여러분께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매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정확한 이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분들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이 물량을 보더라도 어때요?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화를 찾고 나서 상승이 만들어질 시점에서 이들이 60만 주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공매도를 갚아나가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물량도 매도가 아니라 이 매수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급등을 해서 충분히 상승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불안감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전부 다 신호를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호만 확인하시고 나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혼자 불안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특히나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갈 수 있게끔 최소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대응에 대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또 미국과 이란 간에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지켜봐라 또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변동성 안에서의 대응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장 장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말간의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그리고 외인들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 포지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부 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유를 드려보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두산 딱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에 대해서 받아내면서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을 때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함께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불안하기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오히려 기분 좋게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을 좀 함께 해보셨으면 마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졌으니까요. 이 선물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창고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2118-8840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도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시세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리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